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부안에 대설특보가 유지돼 내일 오전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내린 눈은 선효도가 60cm에 이르는 등 도내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가 잇따라 전북도와 시군이 폭설 대책에 나섰습니다. 군산 로컬푸드의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5곳으로 늘어나고 올해 매출액은 84억 원이 넘고 참여 농가도 4배 늘었습니다. 일산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평가와 보상,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6월 착공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20분 기준 도내에서는 군산과 부안에 대설특보가 유지됐습니다. 아직 눈 구름대가 있어 내일 오전까지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군산 선유도가 63.6cm로 가장 많고 이어 군산 말도 64.4, 새만금 31, 고창 26.5, 부안 25.4, 순창 15.5cm 등입니다.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도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군산에서는 축사 2동과 비닐하우스 1동 등 시설물 붕괴 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42건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모두 복구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눈이 내려 무게를 견디지 못한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가 사흘째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도와 지방도 1,035개 구간에 장비 194대와 인력 350명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군부대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붕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특히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홀몸 노인 만여 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한파 쉼터 5천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직매장 연매출은 14억 7천만 원에서 84억 5,300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LA 농수산물 엑스포에서는 5개 업체가 1억 3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 경암동의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 각종 과일과 곡물류 등 지역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의 소득 보장, 건강 먹거리 제공 등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을 형성합니다. 안전성 검사를 전부 다 전수 검사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되고 판매되는 그러니까 판매 금액 중에 88%는 농가들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군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모두 5곳입니다.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연매출은 2014년 14억 7천만 원에서 2023년 84억 5,300만 원으로 10년 사이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2014년 212농가에서 2023년 835농가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군산 로컬푸드는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는 어울림, 대야농협, 원예농협 등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행사가 열린 4일 동안 1억 3,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로컬푸드를 글로컬푸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 참가비, 물류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수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해외 수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바이어 만남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박람회 참가비하고 물류비 지원에 더해서 박람회 참가
체류비 그리고 이제 수출 제품 성분 검사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 로컬푸드가 글로컬푸드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섭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의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SOC 예산은 기존보다 3,049억 원이 복원된 4,528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 공항 건설에 327억 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1,467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127억 원, 새만금 신항만 조성에 1,628억 원이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가 오늘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3천억 원이 증액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전라북도 중앙정치권과 협조해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항의 삭발과 무기한 단식, 릴레이 마라톤 등을 응원해준 도민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시군의 올해 벼 수매가가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군산 지역 벼 수매가는 40kg 기준 6만 7천 원 선으로 작년보다 6천 원 정도 높게 형성됐습니다. 다른 시군도 작년보다 3천 원가량 오른 6만 4천 원 선에 수매되고 있습니다. 벼 수매가가 오른 것은 쌀 생산량이 줄었고 최근 들어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20만 원 선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시의회에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 지침에 맞춰 예산안 의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 조규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와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내년에 31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군산시의회가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공격에 더 강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에 준하는 송년사를 통해 김제는 갈등조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제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특별자치단체보다 새만금 관할권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김제의 관할권 공격에 더욱 강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도내 후백제 역사문화권 복원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후백제 역사문화관 복원과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후백제 역사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단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았습니다. 또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익산시가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산업단지 확장에 나섰습니다. 오늘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개발계획 승인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 분양 면적 140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98%가 팔렸습니다. 지난 2021년 연무IC와 연결되는 4차선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기업 입주 문의가 더욱 활발해졌지만 수요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익산시는 8만 3천 평을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서북쪽으로 해가지고 한 8만 3천 평 정도를 갖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담을 내용들은 이제 산업용지가 한 21만 4천 800 평방미터, 공공시설 한 5만 8천 평방미터. 익산시는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토지 및 지작물 조사를 마치고 전라북도에 개발계획안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또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토지주 등 관계인 81명에게 보상 절차 등을 알렸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는 159필지, 지작물 108건, 분묘 93기 등입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과 영업 보상, 영농 손실액 보상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단을 통해 보상액을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제 토지보상법상 그 토지의 이제 평가 기준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개발계획 승인까지 진행된다면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2024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권안을 작성을 해서 그 협의처인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갖다 할 계획으로 있고, 익산시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5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먼저 확장이 진행되는 제3산업단지.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 진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운영 미숙 등으로 파행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의 조기 퇴영자도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 조기 퇴영자의 참가비 지원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에 중도 이탈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도 이탈대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을 결정한 점을 들어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요소수 생산업체 아톤산업이 요소수 대란 대비 TF팀을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 TF팀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29개 판매업소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매점 매석 행위 단속,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불안정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506곳이 4년 만에 운영 종료됩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유지됨에 따라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운영 종료됩니다. PCR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여파로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의 달걀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하루에 311만 개가 생산됐던 달걀은 현재 163만 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기 이전에는 도내에서 사육하는 산란계는 428만 마리였지만 감염 농가를 중심으로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263만 마리로 줄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휴수 동행을 내년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휴수 동행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다는 뜻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동행하며 시민 행복과 익산 발전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지정돼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택시 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 내일 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와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등의 각종 지원이 연장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귀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위증을 연습한 사실이 확인됐고 위증 정황이 담긴 녹취 역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후 진실을 통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립니다. 도청이 각 부서에 도의원들의 의전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 대외협력과는 지난 7일 각종 행사 추진 시 주요 인사 의전 업무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도청 실, 과 전체와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의회 업무 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각종 행사 등 추진 시 도의원에 대한 초청 및 의전 업무 수행 중 행사 개최 의미가 상실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한다며
행사기획주관 부서에서는 행사에 참석하신 주요 인사 등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의전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한 도의원은 공식석상에 일선 시군 행사장 내빈 소개에서 도의원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례가 있다며 의전에 관한 지침을 요구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전북 생생장터가 도내 농축수산식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전북 생생장터 매출액은 지난 8월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 12일 기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18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회원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입점업체 수 역시 1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 상승은 입점사 프로모션 정책의 변경과 도경제통상진흥원에 의한 쇼핑몰 운영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며 도는 앞으로도 전북 생생장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다문화 혼인 증가율이 전국 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다문화 가구 수는 14,05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 혼인 건수는 568건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이혼 건수도 28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다문화 혼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와 군산, 완주 순입니다. 치매 등으로 실종 우려가 높은 군산 시민에게 배회 감지기가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배회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치매 등으로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시민은 가족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군산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군산대와 협업해 성장기 초등학생을 위한 필라테스를 실시하며 다음 달 9일부터 3주간에 걸쳐 모두 6차례가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복지사업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복지사업 평가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1,4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익산 주민톡, 다이로움 밥차, 익산형 긴급지원 제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이 16년간 지속 운영해온 개관시간 연장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주경야독이 가능한 야간도서관 시대를 이끌었다는 평가와 시민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총전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 진입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서동 한우타운과 오늘 제빵소가 금마면 행정복지센터에 지난해에 이어 이불 세트 50채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이불 세트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및 복지 사각지대 등 소외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OCI 군산공장이 소룡동 인근 군산 월명중학교를 방문해 도서관 냉난방기 2대를 전달했습니다. 표창이 OCI 군산공장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OCI 군산공장이 되겠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까지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출발해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